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법하고 이어지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도 다음 법하고도 조금은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내용도 이어지지만은 관련성은 항상 없진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의료법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앞에 있었던 의료관계 법규 중에서 의료법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조금 있다가 좀 에너지가 떨어졌다 쉬었다가 다시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늦어도 제자리에서 곧게 가게 되면 결국 돼요. 자, 한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라는 건 뭐고 의료기사 등은 뭐느냐, 수식으로 굳이 쓴다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안경사, 이게 의료기사 등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보건의료정보관리사하고 안경사도 의료기사라고 하지 못하러 등은 뭐야? 동등할 때 등자라는 얘기고 준한다 할 때 준의 그런 의미도 있어요. 준한다. 이걸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의료기사와 의료기사가 아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그게 뭐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검사 또는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하고 안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 그럼 이쯤 되면은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어요. 한의사는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논란이 좀 많습니다. 한의사도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의 그 관계성이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한의사는 의료기사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알력 싸움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안 돼요. 자 보세요. 의료기사에 아래로 쓰 있어요. 다시 쓸게요. 임박물작 지치잖아요. 임박물작 지치. 응? 순서대로 이거 음미하실 때 순서대로 그냥 나가세요. 막 저기 의료기사 종류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괜히 학생들 긴장해갖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구 뭐 그래요. 아니 그대로 임박물작 지치. 시작. 임상병리사 하세요. 하세요. 동영상이라고 따라서 안 하면 또 떨어져요. 저는 이렇게 저주 내리는 거 좋아해요. 빨리 해. 다시 시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외울 때는 저도 외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지만 이 정도는 저도 외웁니다. 임박물작 지치. 자, 그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임박물작은 의사에게, 치치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렇게 들어간 뜻도 있어요. 국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임박물작 치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거꾸로 보세요. 의사가 치과기공사한테 의뢰할 일이 있을까요? 치위생사한테 의뢰할 일이 있을까요? 반대로 치과의사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한테 의뢰할 일이 있을까요? 엄밀히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진료를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의사 입장에서 진료를 하다가 뭐 구강 쪽에 좀 그렇다 싶으면 협진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강 쪽으로 치아 관련된 것도 협진에 의해서 치과 의사가 환자를 좀 이렇게 보다가 뭐 피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참고로 이제 치과 위생사가 그 한 학기 정도 그 배울 거예요. 배워요. 그 파노라마 그 치아 그 방사선 사진 찍는 거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외쪽인 거에 대해서 엑스레이나 방사선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의사한테 협진 요청을 해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제가 저기 어디 모 치과병원에서 치과 의원이 아니라 치과병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치과 의원이 아니라 치과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병상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병상이 몇 병상인지 제가 가늠했던 기억은 안 나고, 갖고 이제 어떤 주말이었나 특강을 갔는데 딱 갔더니 한 26명 정도의 그 직원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보니까 느낌이 치위생사 느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주말에 오셨습니까? 뭐 합니까?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반은 표정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겠다고 왔지만 반은 오기 싫었는데 오는 약간 그런 느낌? 쉬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자 치과 위생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치위생사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 다 드는 거죠. 남자분 손 안 들고 혹시 남자분께서는 혹시 치위생사신가요? 아, 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부서이십니까? 그랬더니 방사선사입니다. 그래요. 아, 치과병원의 방사선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치과병원이지만 치과 의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신가 봐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희 치과병원엔 치과 의사 선생님만 계십니다. 그래요.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었나 그랬어요. 갖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사선사라고 하셨는데 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죠. 뇌 CT를 찍는데요. 네? 치과병원에서 뇌 CT를 찍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어떤 경우에 뇌 CT를 찍나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발치를 할 때 하기 전 환자의 상태가 약간 조금 이렇게 의증이 생기게 되면은 발치 및 관련 진료를 하다가 잘못해서 얼굴 편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확인차 사전 사후 검사를 CT를 찍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치과병원 안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이 치과병원에서는 다른 의과 의원이나 의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오겠네요. 이 얘기죠. 치과 기공사가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오더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다른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외부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치과병원에서는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바로 오더를 내서 바로 뇌CT를 찍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 것과 사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의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해야 된다. 협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치과의사 선생님 오더하에 그냥 뇌CT 찍어도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도 이제 살짝 흥분해갖고 타지에 가서 뭔 짓인지. 만약에 선생님이 말이 맞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분필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반대로 내 말이 맞으면 선생님은 바로 이 순간 면허 정지가 될 것이고, 면허 정지가 아니라 고용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을 받았기 때문에 정지 맞네요. 그리고 이 치과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은 폐쇄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직접 오더를 했던 이 분들께서는 취소 또는 정지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가기 전까지는 이 병원은 폐쇄 또는 정지 1년간 정지 처분을 들어갈 것이고, 막 이런 얘기니까 갑자기 26명 정도 되는 취생사 이모분 댁께서 언니들께서 웅성웅성 뭐야 쟤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 있죠. 1대 26으로 있는데 좀 외롭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에다가 확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분위기 별로였어요. 그냥 맞대로 막 강의를 해도 뭐 별로 그냥 듣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겁나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타적 그 먼 데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나 진짜 분필 놔야 되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자민원이라고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전자민원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계복지를 사랑하는 멍멍멍 김석환입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치과병원에는 치과의 선생님만 존재를 하시고 여기서 뇌CT를 주로 찍는다고 하는 방송선사 면허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업무가 다양하겠지만 치과의사 선생님 지도하에 구강도 아니고 뇌CT를 바로 찍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여부 부탁드립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2, 3일이면 걸릴걸? 일이 많았는지 제 질문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뒤에 답변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했겠지만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불이 올라오는 거야. 자, 이제 감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것도 끝장내야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이제 확인차 전화를 해봤어요. 담당 공무원 그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답변당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저 혼자예요. 그러더라고요. 7급 주무관이래요. 보건복지부에서 한 명이면 전국에서 한 명이겠죠? 그렇죠? 국내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한 명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니까. 글쎄요. 뇌CT를 찍는 게 금지라는 게 아니라 찍는 건 괜찮은데 왜 그런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치과 선생님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네요. 혹시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 업무를 하신 분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거꾸로 받길 바랐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자, 이것들 한번 해야겠다 하다가 이게 뭔 짓입니까? 사람들 막 구속시키고 하는 거 그건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면 재밌잖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구속시키는 거 의료기관 폐쇄시키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저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 글을 올렸어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좀 비일비재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치과 쪽도 그렇고 의과 쪽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다 어떻게 뭐냐고 세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무기록지에 적질 않죠. 적질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일러 갖다 바치느냐? 내부 고발자. 이 원장님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더 화딱지 나네? 그래? 에라? 그런 경우에 이제 또 하나 볼게요. 한의사는 지금 의료기사 지도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의원 가보셨죠? 한의원에 보게 되면은 물리치료사들 있는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방물리치료라고 한의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방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한테 오더를 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알아봤더니 이것 되게 슬픈 결과예요. 법에 의해서 한의사는 의료기사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더 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물리치료사는 뭐냐? 그냥 고용해갖고 월급은 주되 수가 청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서비스로 그냥 무료로 제공해버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피를 받지도 못해요. 수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청구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한의원의 운영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슬픔. 그래서 이쪽 한방 쪽도 지금 많은 지금 불만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기관을 하나 세워놓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을 아예 그냥 개설을 해요. 해놓고 나서 외부 의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국 오듯이 오게 되면은 물리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미국은 허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될 것도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문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이것이 합쳐져서 의료기사 등이다. 그리고 의료기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 반대로 이쪽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당황하더라고요.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반은 또 된다, 반은 안 된다.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니요. 할 수 없어? 아니요. 계속 아니요 하다가 한 시간 수업 끝나죠. 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기록사가 이름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같은 말이에요. 뭐 확장됐으니까 뭐 업무가 바뀌었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건의료정보라고 확장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꾼 것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분류, 유지, 확인, 관리 이거예요. 업무가 분류, 확인, 유지, 관리. 순서 내가 바꿀 수 없을까봐. 분류가 뭐냐고요? 분류하는 거 이게 수술인지 처치인지 응? 진단인지 검사인지 진찰인지 이 정보를 유지한다고요. 유지하는 것도 일이에요. 유지. 그냥 담아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계속 담겨 있는지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고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 의무정보관리사, 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하는 업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거는 하나도 없지만 분석을 해요. 분석 그리고 전사 그리고 암등록 그리고 통계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계 그리고 분류 분석은 뭐냐면 양적 분석이 있고 질적 분석이 있어요. 1학년 때 배우셨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배신자예요. 양적 분석은 뭐냐면 진단명은 적었는지 깜빡하고 못 적을 수도 있어요. 담당 주치의가. 그 전에 이거 얘기했대. 그 의무기록은 누가 합니까? 의무기록은 의무기록사 못해요? 누가 해요? 오로지 의료인이에요. 의료기사도 기록하는 것 같던데요. 참고로 자기가 뭐 했는지 기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 수는 없어요. 사인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료기관 내에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적는 건 상관없는데 의료기사들이 적는 거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건 행정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의료인들만 의무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 의무기록 한 것을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하는 업무가. 양적 분석은 진단명을 적었는지, 검사명을 적었는지, 처치명을 적었는지, 이걸 기록을 한 사람이 사인은 적혀 있는지, 간호사가 적었는지, 한의사가 적었는지, 치과의사가 적었는지, 그리고 누가 적었는지, 최뭐뭔지, 김뭐뭔지 확인을 해야 돼. 안 하면 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전사는 디스크립션이라 갖고 담당 주치의가 수술이든지 처치할 때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록을 해야 돼요. 방사선 팀에서도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근무하는 경우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기 도끼 망치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다시 닫았다가 꼬맸다가 연고를 발랐다가 붓고 쓰는 거 있어요. 밟으면 멈추고 뛰면은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밟으면 그 다음에 왼발로 밟으면 거꾸로 가고 기계 장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등이 있는 종합병원에는 전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암등록 4인 1이죠. 암등록.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업무고 통계. 슬픈 얘기가 우리 진짜 진료 통계를 가장 잘해야 되는 보건의료인들 중에서는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세요. 근데 통계를 잘 못한대.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그래서 통계 과목을 좀 더 집어넣었다는. 빈도 분석하고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몇 명 중에 몇 명 이 정도.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회귀 분석. 벌써부터 에너지가 줄어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그 다음에 분류. 이건 이제 코딩 분류를 하는 거죠. L코드, D코드, C코드, A부터 Z코드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지도 못해갖고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 힘내세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코딩을 한다.
안경사라고 하는 자, 안경사, 얘 업무는 안경 있어요. 안경 있고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제부터 쓸까요? 조제와 판매가 있어요. 안경을 조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안경을 판매할 수 있어요? 안경사가? 있어요. 안경사가 렌즈를 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매할 수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지금 끼고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이제 업무 등이 나눠져 있는데, 이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어떤 관계인지를 아시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